네, 한 주간 숨가쁘게 달려온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끝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한일,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 등 연쇄적인 다자 외교를 마쳤는데요. 어떤 주요 장면들이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설명드린 대로 에이펙 정상회의 외교 슈퍼위크가 이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장면들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신라 금관 모형을 선물 받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또 이제 샤오미 휴대전화를 선물한 중국 시진핑 주석까지 여러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면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또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사실 에이펙 정상회의는 외교 올림픽이라고 규정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행사, 무대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어느 특정 장면 하나만을 갖고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어떤 스토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 세계가 경주를 주목하는 어떤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엔 서울뿐만 아니라 찬란한 역사를 가진 경주도 있다. 황남빵 얘기도 나오고 그 더불어서 한국이 워낙 한류가 지금 어느 정도 세계에서 이제 뭐 안착됐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더 이상의 홍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대단하지만 이번에 또다시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올라가는 계기가 됐거든요. 뭐 황남빵이라든가 뭐 그 백악관 대변인도 K뷰티 제품을 사서 또 SNS에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다시 한번 한국의 제품 컨텐츠에 주목하는 계기가 됐죠. 그 전체적인 거에서 본다면 과거와 현재 역사를 잘 연결을 해서 미래 번영을 위해서 가는 어떤 그 아키텍처가 잘 실현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경주라는 이제 개최 도시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도시잖아요. 그 찬란한 역사를 가진 그런 경주라는 곳에서 현재의 아주 선진 강국으로서 위치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주최하면서 미래 공동 번영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경주선언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 다자 무대 성격뿐만 아니라 양자적인 측면에서도 실리를 챙긴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공적인 회의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프트 파워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문화, 뷰티, K푸드 이런 부분이 좀 각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이 맛을 보장한 황남빵도 그렇고 그리고 백악관 대변인도 화장품을 샀다 이렇게 SNS에 올리기도 했고 또 에이펙 정상들이 지드래곤의 만찬 공연을 함께 즐기는 장면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후반부에 가면 젠슨 황 깐부치킨 회동 그리고 14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발표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점이었죠. 그렇죠. 에이펙 정상회의를 두 단어로 이제 딱 주목받은 단어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젠슨 황하고 그다음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젠슨 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측면에서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번에 AI 이니시티브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AI에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외교 무대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주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AI가 전 세계가 이제 그 활용하게 될 새로운 동력인데 네. 그게 잘못 활용이 되면 인류에게 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AI 관련 규범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게 외교 무대잖아요. 근데 그런 설계를 하는 국가가 외교 강국이어야지 시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번에 그 26만 개 AI 칩 제공하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AI 강국, AI 운영 강국이 되게 하는데도 어떤 발판이 마련됐기 때문에 AI 관련해서 규범을 설계할 뿐만 아니라 AI 강국으로서 활동하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서 굉장히 융합돼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래서 젠슨 황이라는 어떤 그 인물이 만들어낸 어떤 그 시너지적인 측면에서의 도움 거기에도 에이펙 정상회의가 가질 수 있는 성과 중에 하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경주 선언이라는 것이 채택이 됐는데 다자 무역을 상징하는 문구는 빠졌다라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으로 지적은 되고 있지만 미중 정상이 다 참여한 가운데 이제 공동 선언이 채택된 것만으로도 성과다 이렇게 평가하는 시선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들의 시선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사실 에이펙이 다자 무역 그다음에 자유 무역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 용어가 빠졌다는 것은 에이펙의 어떤 근본 취지 이거에 이제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죠.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래도 원래 에이펙이 갖고 있는 방향성을 잘 유지해내느냐. 그게 이제 묘수잖아요. 그게 그렇게 본다면 경주선언에는 나름의 그 묘수를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적절한 수준에서는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보면 아태 자유무역 지대를 논의했다라는 내용이 담겨요. 그게 이제 지향하는 방향을 담은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역이라는 이제 단어가 어떻게 들어갈지를 저는 이제 굉장히 주목을 하고 봤는데 무역은 누구에게나 중요한데 그게 보호냐 아니면 자유냐의 이제 문제였잖아요. 근데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게 중요하고 그 해법으로서 연결과 협력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거는 사실은 자유무역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 묘수를 경주선언에 잘 녹여냈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 이목이 쏠린 부분은 미중 회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소 이제 긴장감 속에 이루어질 회담이 아닐까 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그래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결과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보면은 스몰 딜이었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근본적인 갈등 요인을 해결하지는 아직은 어렵다, 못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가 더 문제다라는 시선도 있는데 미중 간의 만남과 그 회담의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 정상회담을 한 것은 사실 실무 레벨에서 준비된 것을 정상이 모여서 재확인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사실 정상 담판의 성격이 아니어서 그 미니 딜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중 지금 전략적 경쟁 혹은 충돌의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치킨 게임으로 번지지 않을 수준에서의 봉합을 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중 정상회담 이후의 관리가 더 중요해졌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양국이 나름대로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지금의 무역 전쟁의 휴전 상태를 잘 활용해서 안보적으로도 관리할 수 있게 후속 조치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중 간 군사 대화 채널 복원에 이제 합의해서 거기를 추진하는 것 같아요.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X에 이제 올렸죠. 그런 사실을. 그래서 그런 노력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앞으로 그러면은 다자 무대 계기에 양자 회담을 해서 이 정도 성과를 냈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경에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서 정말 양자 회담만을 위해서 큰 성과를 내고자 이제 노력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를 목표로 해서 어떤 로드맵을 갖고 단계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성과를 확대해 나갈 것인지 그게 이제 미중 그 전략적 경쟁이 잘 관리되고 나아갈지 아니면 이게 다시 촉발 요인이 부상돼서 충돌로 회귀할지 예.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좀 계속 지켜봐야 할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중 간의 이제 회담 이후에 우리나라가 받을 영향들, 긍정적인 영향들에도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부과한 제재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집중해 본다면 우리나라도 좀 긍정적인 영향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부분은 분명히 미중 경쟁이 완화되면서 받을 수 있는 이제 훈풍이라고 볼 수 있죠. 중국이 하나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개 곳을 제재한 것은 한국을 타겟으로 했다라기보다는 미국의 조선 해운에 대한 어떤 그 압박 성격이었기 때문에 예. 그걸 풀면서 자연스럽게 풀어질 수 있죠. 다만 이게 지금 미 백악관에서 팩트시트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인데 중국에서는 명확하게 아직 확인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합일치된 내용인지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제로 언제부터 뭐 해제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구체적인 것까지 합의된 것인지는 아직 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어쨌거나 훈풍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의제가 다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이제 설명한 것 같은데 예. 마스가 프로젝트가 한국과 미국이 이제 관세 협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레버리지로도 필요했고 그런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금 먼저 설명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우러지면서 하나오션 미국 내 5개 자회사에 대한 제재가 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제 국내 언론과 정치권과 산업계에서 가장 주목을 한 부분이 이제 한미 관세 협상 부분인데 극적인 타결을 이루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뭐 중요한 내용만 설명하자면 대미 현금 투자 규모 2천억 달러로 하되 연간 200억 달러 상한선을 하는 선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했다라는 시선도 있지만 뭐 과대평가다라는 뭐 비판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극적인 타결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양측에서 다 회의 협상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만족도가 높으면 결국은 이견이 있더라도 이견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선순환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관세 타결하고 안보적인 측면에서 공조할 게 많기 때문에 원 패키지 타결이 성과를 낸 것이다라고 보고요. 다만 앞으로 좀 더 관리해야 될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 특성상 협상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진을 계속 남겨요. 예. 그래서 더 많은 걸 요구하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시장을 완전히 개방한 것처럼 해서 농산물까지 포함된 것 같은 뉘앙스를 보인다든가 그리고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대만에게 이제 대만보다 이렇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런 거는 구체화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서 이게 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지 않도록 후속 관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안보 문제 관련해서는 GDP 대비 3.5% 국방비 증액을 통해서 다른 이슈를 다 막아냈거든요. 예. 주한미군 문제라든가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사실은 이번에 담아서 공동 팩트시트에 그것도 문제가 없도록 하면 좋은데 그게 만약에 이제 안 된다고 하면 후속 관리라도 잘해서 그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공조를 잘 선봉한 측면을 잘 살려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후속 조치가 더더욱 꼼꼼하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경주를 방문하고 돌아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핵무기 시험을 재개하겠다라는 선언을 했는데 뭐 어떤 배경에서 뭐 이런 결단이 나온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갖고 있는 뭐 물적 그다음에 뭐 비물리적 자산 모든 것을 활용을 해서 원하는 그 이익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레버리지를 쓰거든요. 협상력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핵실험이라는 레버리지를 통해 상대방에게 압박하려고 하는 그런 협상력 차원이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트럼프 1기 때도 NPR이라고 핵 그 관련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저위력 핵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추진을 해서 미국 잠수함에 W-76 모드 2라고 하는 저위력 핵무기를 실전 배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핵무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연결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을 이제 국가별로 따지면 각 국가에 특화된 어떤 압박 혹은 견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미중 정상회담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더 많은 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압박을 한 게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중국이 과거 소련과 달리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 수 있게끔 지금 그걸 제동할 수 있게끔 한 장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예. 핵군축이라는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핵군축에 나와라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지면 핵무기를 이용한 강압을 통해서 그 판을 전환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서는 핵 억제력을 제고하는 측면 이런 게 있고 북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그렇게 만나자고 했는데 쉽게 만날 수 없으니까 핵무기가 어느 국가보다 많은 미국의 그 어떤 그 역량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줌으로써 다음 요청 때는 만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포석도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북한을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이번 이제 외교 슈퍼위크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또 방한을 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뭐 깜짝 회동 가능성도 계속해서 거론이 됐지만 결국에는 불발이 됐습니다. 뭐 양측이 주고받을 것이 크지 않아서 결국엔 불발됐다라는 분석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요인들이 작용을 했다고 보고 계시나요? 김정은 위원장은 일단은 당장은 러시아로부터 많은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게 많이 없는 것도 사실이죠. 더군다나 중국과 이제 협력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나지 않겠다고 이제 마음을 굳히고서 이 상황을 주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최선희 외무상도 러시아에 보내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게 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략 순항 미사일도 발사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만남 의지가 굉장히 강하니까 예. 이걸 그냥 놔둘 수도 없다 생각해서 다음에는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좀 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다음에 어떤 식으로 만난다 하더라도 그거는 비핵화를 의제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같이 준 거기 때문에 풀어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지금은 이제 불발이 됐지만 앞으로라도 북미 회담이 성사되도록 할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대북 선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앞서 이제 우리 정부가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그리고 라디오 방송을 중단을 하기도 한 상황인데 뭐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에는 무엇이 있을지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뭐 할 수가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이제 한국이 단독으로 하는 게 있을 테고 미국과 공조하면서 하는 게 있을 텐데 미국과 공조하는 부분은 한국이 패싱되지 않도록 하면서 북한하고 미국 정상이 만나게 하는 그거였죠. 그게 이제 페이스메이커 역할에서 중요한 거고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하고 소통할 부분을 많이 찾아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필요하고 예.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북한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대북전단이잖아요. 대북전단을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든 관리해주는 듯한 제스처를 보이면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나름대로 지금 달라진 대북 정책을 인식하는 계기는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정부에서 END 구상이라고 내놨는데 END 구상을 어떤 계기든 마련해서 이게 무엇인지 설명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나름의 뭐 선제적 조치라면 선제적 조치가 될 수 있겠죠. 다만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페이스 조절도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페이스를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데 너무 빨리 가면 결국은 대북 레버리지가 없어져서 원하는 결실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페이스 조절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